정성이 가득 담긴 오직 당신을 위한 아침. 김선근의 럭키 세븐. 와 하면서 듣다 보면 시간 순삭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목소리 이래서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참 이렇게 좁게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맞이해드려야 되는데 지나치게 섹시한 목소리로 맞이해드려서 지나치게 섹시한.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빨리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드리실까요? 자, 오늘은요. 본래 이제 6월 28일이 네. 실은 철도의 날입니다. 그런데 28일 날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가 없는 관계로 예. 오늘 철도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들려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지하철역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저만 기억하나 봐요. 아니, 다들 반응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온갖 기차와 전철, 역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2편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엔 참 날이 많네요. 네. 네. 철도의 날. 이게 그렇죠? 어떤 날이에요? 자, 철도의 날은요. 말 그대로 교통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요.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정한 날로 매년 6월 28일입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이게 9월 18일 국내 최초로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철도가 놓아진 네. 그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물포.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건 일본이 그쵸. 놓은 거 네.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 그러면 일제의 잔재도 청산하고 또 민족의 자주성도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철도국을 창설한 날이 1894년 바로 6월 28일입니다. 그날로 변경해서 기념하자. 네. 이렇게 된 거죠. 훨씬 낫죠, 그게. 네,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역사를 품은 철도역. 어떤 역부터 찾아가 볼까요? 자, 요 역은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이 있는데요. 네. 그 경의선 철도역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안에 위치한 어머나. 우리나라 남쪽에서 경의선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예. 가장 북쪽에 있는 역이죠. 오. 자, 그렇다면 이 역의 이름 무엇일까요? 자, 우리 뿌디는 오늘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제가 빼드리기로 하고요. 네, 콜록콜록. 자,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는 어머, 벌써 이걸 알아맞추시는 예. 분이 전 이렇게 빨리 맞추실 저는 거라고 생각 몰랐어요, 못했거든요. 사실. 네, 몰랐어요. 자, 도라역 혹은 예. 도라산역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역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도라역, 도라산역은 사실은 비무장지대의 남방 한계선 7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되게 역사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의미가 크고 특이하죠. 예. 하지만 도라산역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데에는 사실은 더 많은 역사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 고려를 건국한 사람 누구일까요? 태조왕건. 태조왕건이죠. 자, 그런데 최수종. 그렇죠. 이 태조왕건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를 건국을 하면서 사실은 통일신라. 여러분, 고려란 나라가 건국된 게 918년이에요. 네. 그런데 고려가 재통일을 완성한 건 936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고려를 만들고 통일할 때까지 약 20여 년의 시간이 비어 있잖아요. 예. 그 기간에 실은 통일신라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935년에 문을 닫습니다. 예. 그런데 통일신라가 문을 닫은 방법은 다른 후백제들과는 좀 다르죠. 그래요? 자, 예. 후고구려 같은 경우는 궁예를 밀어내고 왕건이 고려로 바꿔버렸죠. 그쵸. 네. 자, 그리고 후백제는 견훤과 견훤을, 대적을 하게 네. 되고 하지만 통일신라는요.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도저히 고려의 왕건을 막아낼 재간도 없고 후백제의 견훤은 너무나 흉폭해서 항복을 해도 죽인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계속 팽배하게 돌게 됩니다. 네. 결국 통일신라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너무나 고민을 하죠. 그런데 그때 눈앞에 모범답안이 펼쳐집니다. 아하. 후백제의 견훤은요. 사실 고려 왕건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겠죠. 또 전투력이 너무나 싸움 어마어마합니다. 잘했어요. 네. 하지만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넷째 아들을 왕위로 올려버리고 결국 첫째 아들의 불만이 커지고 예. 이 과정 속에 결국 아들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고요. 에헤이. 견훤은 그토록 앙숙이었던 고려 맞아, 불도 태조 도망- 왕건에게 불도 도망가죠. 몸을 예. 의탁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통일신라의 경순왕이 봤더니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는데
몸을 의탁한 견훤을 왕건이 품어주는 겁니다. 오. 거기에서 경순왕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죠. 저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통일신라의 명운도 이미 기울었는데 우리 통일신라 예쁘게 포장해서 고려 왕건에게 갖다 주고 전쟁 없이 백성들 더 이상 괴롭지 않게 어떻게 좀 잘 마무리해보자. 사실은 큰 결단이었겠죠. 그렇죠. 물론 그 안에는 피하고 싶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백성을 왕위를, 위하는 마음도 네.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의 경순왕 이렇게 해서 천년 고도인 경주의 문을 닫고 본인은 고려 최초의 사심관이 되고 어찌됐건 왕의 자리를 내놓게 된 거죠. 네.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이 상상이 가시나요? 아니 왕 하다가 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그렇죠. 어떡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내가 스스로 그걸 내놓을 네. 때, 내 능력이 안 돼서 내놓을 때 내 마음은 참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겠죠. 네. 그런데 고려의 태조왕건 역시나 경순왕을 품어줍니다. 자, 제1대 사심관을 만들어서 약간의 지방자치권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오. 네, 결국은 사위를 만든 것인데요. 예. 하지만 경순왕은 외로웠죠. 그리고 경순왕은 늘 사실은 본인이 접어버린 자기 나라에 대한 그리움, 애탐, 그리고 뭔가 미안함, 죄책감 모두 섞여 있었겠죠. 네. 도라, 나는 신라의 도시를 다시 꿈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경순왕이 그 태조 왕건의 딸 이름이 사실 낭낭공주입니다. 그 호동왕자 예, 나오는 예, 낭낭공주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 예. 그 공주와 결혼을 해서 결국은 약간 네. 그 고려의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의 파주시에 궁을 짓게 됩니다. 아하. 바로 거기에 붙게 된 이름 도라. 그래서 경순왕은 아침 저녁으로 산마루에 올라서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 결국 도라는 신라의 임금이 머문 곳, 신라의 수도였던 곳. 결국은 왕이 옮겨갔으니까 네. 실은 약간 상징적 의미로 수도도 옮겨갔다. 그래서 도라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아유, 그런 의도가 의미가 있었군요. 네, 사실은 예. 이 과정을 전부 이련이 삼국유사에 적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전래동화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우리나라 이야기들이 있죠. 네네네. 거의 7, 80%는 이 이련의 삼국유사에서부터 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또 근데 또 우리 역사 속에 대단한 장군님 또 제너럴 네. 이순신 장군 얘기 부분 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있지요. 있어야죠. 네, 사실 예. 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 아유, 없는 뭐,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 역은요.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역입니다.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대치했다가 식량이 떨어져서 곤란한 마을. 자, 여기 바로 앞에 비봉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비봉? 네, 거기에서 식량을 조달받아서 왜군을 격퇴했습니다. 오우. 식량을 조달받아 식량을 얻게 돼요. 아하. 자, 그렇다면 이 두 이거는 글자 합치면 이거는 무슨 뭐- 역일까요? 득량 이겠네요. 빠라밤. 그는 목이 아팠던 것이지 머리가 네. 아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괜찮다, 네. 아직. 네. 우리의 뿌디. 천재적인데요. 바로 대단하죠? 경전선에 있는 아, 득량역입니다. 경전선은 몰랐습니다. 네, 득량역 안에는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게 되는 거죠. 네. 오, 대단한데요. 전 이거를 맞추실 거라고는 상상도 아, 못했습니다. 진짜요? 아니 그렇게 네. 막 가주시니까 네. 얻을 득 뭐 식량 하시는 네. 게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나 봐요, 아직은. 네. 감사합니다. 결국 제가 잘 가르쳤군요. 그럼요. 네. 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 다음 역도 너무너무 궁금한데 저 노래 한 곡 듣고 네, 제 목도 좀 회복한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네. 할게요. 아, 정말 오늘 주제가 딱 맞는 노래입니다. 네.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네.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듣고 오셨습니다. 근데 또 소나무 하면 떠오르는 역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사실은 이 곡이 어떤 게 선정됐는지 저는 모르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쵸. 근데 듣다 보니까 소나무, 소나무. 기차. 네. 자, 그러면 정말 이름만 들으면 소나무하고 1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예. 너무나 상관이 많은 아, 역. 그래요? 저는 뭐 자, 솔자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그 역은요. 아니구나. 보령 청소역입니다. 청소. 네, 자, 청소역. 깨끗해 왠지 보이는데요? 청소는 굉장히 예. 깨끗하게 하는 뭔가일 것 같죠. 자, 이 보령 청소역은요. 장항선에 있는 가장 오래된 간이역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라는 말이 바로바로 푸르게 숲이 우거진 산이라는 뜻이고요. 오. 그 뒤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소나무와 각종 나무들이 펼쳐진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상관없어 보이는데 정말 소나무하고 그쵸. 관련이 깊죠. 두 번째 역은요. 또 있어요. 딱 들으면 이건 소나무입니다. 네. 그런데 소나무와는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꾸로. 자, 그 역은 바로 뭐냐면요.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에 있던 다솔사역입니다. 야, 다솔. 누가 봐도 지금 네, 솔방울 다솔.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소나무 같죠. 네. 그런데 여기는 소나무랑 1도 상관이 없는 것. 다솔은 군사가
많다. 그래서 경졸할 때 솔자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역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증왕, 신라 지증왕의 이야기와 선덕여왕의 이야기가 얽혀 있는데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군대가 많아서 병사를 많이 이끌고 가서 전쟁에 능히 승리할 만한 지형이다. 그래서 다솔, 바로 이 다솔이 역의 이름으로 붙게 되죠. 그렇군요. 결국 소나무하고 정말 상관없어 보이는데 상관 있는 청소역, 굉장히 상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는 상관없는? 다솔역. 예,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또 네, 준비되지 않은 내용까지 완벽하게 알려주시는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역 이름 외우는 덕훈 줄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여쭤보면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나라 기차역 또 그 역에 담겨 있는 역사 얘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 자, 재미있는 역사를 품은 역 이름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자, 이 역은요, 이름만 들으면 이름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시작은요, 전혀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들려드리느냐? 예. 이 재미있을 것만 같은 역 이름을요, 오늘날 21세기 현대에 네. 그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재미있게 만들고 있는 역이 있습니다. 뭐지? 네. 자, 그렇다면 뭐죠? 새롭게 우리가 역사를 예. 결국 보태가고 있는 셈인데요. 네네. 그 역의 이름 바로 경북선에 위치한 이 역입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에 위치한 역이니까 이름이 뭘까요? 용궁이요? 맞습니다. 딩동댕. 아유, 예천이죠. 용궁역입니다. 본 적이 예천이거든요. 네. 아, 진짜요? 자, 그러면 용궁역. 왠지 이름만 들어도 자라, 네, 용궁, 그렇죠. 예, 토끼, 간 주세요, 이렇게 생각이 뭐. 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용궁역은요. 그 용궁과 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네. 정말. 자, 바로 이 용궁면은요. 신라 시대의 이름은 원산이었습니다. 원산. 네. 그런데 이것이 고려 시대의 용주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이것이 다시 용궁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행정구역을 따라 변화된 것인데요. 문제는 용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아까 우리가 떠올린 것처럼 예. 네, 별주부전. 뭔가 이렇게 네. 그렇죠. 바닷속에 펼쳐진 이상향의 세계. 네. 자, 그렇다면 이거를 땅 위에서도 좀 구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상 낙원이 합해진 역 이런 테마를 그 지역 주민들이 실제 붙이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본래는 이제 마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간이역으로 폐쇄 위기까지 몰려갔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 이 역이 살아납니다. 자, 어떻게 살아나느냐? 지금 현대 사회에서요.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역의 이름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뭐 새로운 역사 만들어 보지 뭐. 자, 이래서요. 정말로 지역 카페 이름은 자라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물 빵을 개발했습니다. 예. 빵의 이름은 뭘까요? 토끼빵? 토끼 감빵입니다. 예, 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지역 사회가 다시 예. 축제처럼 살아나고 있거든요. 왠지 카페에서 옷 팔 것 같은 네.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지금. 결국은 그 역 이름 사실 그 근원은 재미있지 않았지만 예. 오늘날 재미있게 해석을 해서 새롭게 살리고 있는 셈인 거죠. 네. 이게 좋네요, 진짜. 이런 그렇죠. 거. 네, 너무 좋네요. 토끼 감빵 저도 토끼 좀 먹어보고 싶긴 진짜 한데. 궁금하네요. 어떤 네. 맛일지. 비주얼도 되게 궁금하네요. 토끼 감빵은. 이름이 살짝 제가 나쁜 사람인가 봐요. 토끼 간빵 이렇게 생각이 되는. 네. 네, 넘어갈까요? 네. 네, 다음 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너무 이제 기차만 탔죠. 네. 그래서 기차의 동생격인 예. 굉장히 잘 나가는 아우죠. 지하철역 서브웨이. 이야기를 한 가지 꼭 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지하철 5호선에 있는 역인데요. 이 역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모두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느낌부터 야담. 네. 자, 네. 조선 명종은요. 정말 유명한 점장이 홍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 하지만 명종은 이런 식의 점을 믿는 것, 미신을 숭배하는 것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홍계관이 그렇게 유명하냐? 말도 안 된다. 내가 이게 얼마나 미신 덩어리인지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홍계관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홍계관의 앞에 닫혀있는 상자 하나를 내밀죠. 네. 이 안에는 쥐가 들어있는데 몇 마리 들어있냐? 이렇게 예. 물어보죠. 홍계관은 5마리입니다. 네. 라고 대답합니다. 명종은 크게 노하게 됩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죠. 그래서 홍계관을 사형시켜라 라고 명을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쥐는 내다 버려라 라고 얘기하게 되죠. 왕을 옆에서 보필하던 환관 내시는 그 상자를 들고 가다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마리의 쥐치고는 너무 무거웠던 거죠. 결국 다시 한번 뚜껑을 열어보는데 쥐의 배가 너무나 불룩한 겁니다. 자, 이에 환관 내시는요. 결국 이 배를 갈라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4마리의 새끼가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쥐 5마리가 맞았던 거죠. 자, 명종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명종은 내가 홍계관을 오해했구나.
그를 죽이지 말아라라고 했지만 이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네. SNS도 없고 결국 홍계관의 목은 이미 몸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명종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안타깝게도 멀쩡한 사람 하나를 죽이고야 말았구나. 자, 이때 명종이 내뱉은 탄식어가 있었습니다. 이 탄식어는 정말, 무엇일까요? 정말 혹시 맞으면 진짜 이것도 좀 그런데. 네. 설마 아차? 이렇게 똑똑한 사람에게 내가 이런 것을 물어보다니. 아니, 설마요. 네. 맞아요? 벌써 우리 청취자님들도 네. 막 쭉쭉 올리고 계신데요. 바로 아차산역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런 이야기예요? 네, 아차산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에 있는 지하철역인데요. 물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차산의 아는 높다. 네. 차는 우뚝 솟다라는 뜻이어서 높게 우뚝 솟아있는 뒷산이라는 뜻에서 아차산이 됐다 이런 네. 말도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명종에 얽힌 이야기와 높은 산 둘 중에 어느 쪽이 이야기가 더 매력적이신지는 명종 쪽이 뭐, 예.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해 네. 보시면 될 듯하고요. 기왕이면 지하철 타고 이 아차산역을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거기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예. 구리와 서울의 경계선에 사실 아차산역이 맞아요. 있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신다면 구경거리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군요. 참고로 온달 장군 이야기 아시죠? 네. 자, 온달은 평강에 평강. 의해서 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온달은 전투 중에 결국 사망을 하게 되고 이때 온달을 넣은 관이 움직이질 않아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비보를 듣고 달려온 평강공주가 크라이 관을 어루만지면서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다했다. 이제는 떠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비로소 관이 움직였다고 하죠. 네.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아차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차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얽혀 있죠. 뭐가 많군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해드릴 셈이 아니었는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너무 눈빛 반짝반짝 너무 저를 재밌어요. 바라보며 네. 들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역시 강사의 힘을 끌어내는 것은 훌륭한 학생.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아시겠죠? 반전 선생님 수업 들을 때 눈 똑바로 뜨고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사실 지하철이 이게 지하로 다니는 기차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좀 너무 갑자기 느닷없는 질문이긴 한데 제일 깊은 지하철역하고 제일 낮은 지하철도 혹시 아세요? 느닷없지 않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네. 자,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은요.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있습니다. 네. 자,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만덕역은 그 길이가 자, 지하 9층 건물 예? 깊이까지 파내려 가서 와. 무려 68.41m만큼 들어가 있다고 에스컬레이터 하고요. 몇 번을 타야 되는 네. 거예요? 자,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예.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중에 가장 깊은 곳은 7호선 숭실대 입구역입니다. 네. 자, 거의 뭐 50m 가까이 팠죠. 45.49m니까 우와.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뭐 기왕에 얘기를 하자면 예. 그럼 가장 낮은 역은 어디냐? 지하철인데? 여의나루역입니다. 아, 예. 바로 옆이네요? 예, 여의나루역은요. 실제로 해발고도 기준으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27m입니다. 위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의나루역은 이미 세워져 있는 한강 교각 마포대교에 부담을 줄까봐 예. 이게 이제 역을 그걸 피해서 만들다 보니까 오. 사실은 역의 깊이 자체는 가장 낮은 역이 됐던 거죠. 거의 뭐 이런 지상철이네요. 재미있는 사연들이 다 숨어 있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나 네. 기차역 중에도 아세요? 기차역? 있습니다. 아, 준비했지요. 투입니다. 이런 세상에. 네.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은요. 티벳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중국 티벳 자치구 칭하이에 위치한 네. 팅구라역의 해발 고도는 무려 잠깐만요. 5,068m입니다. 거기 기차가 다닌다고요? 네, 왜요? 5,068m요. 자, 이 역은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데요. 이 팅구라역 자체가 사실은 티벳 자치구의 수도인 라사시까지 이어지는 철도이기 때문에 안 다니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예. 사실 이 정도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자동차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철도는 레일을 구불구불하게 깔면서 예. 미끄러지지 않게 경사를 조절할 수 있지만 얼음이- 나머지 교통수단은 오히려 힘들었던 거죠. 오. 그래서 무려 해발 5,068m에. 이야.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이 티벳에 있는 이 역의 네. 모든 구간의 역의 높이를 다 합하잖아요. 여기만 높은 게 아니라 전 구간이 평균 해발 4,5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사람들 합니다. 큰일 날 사람들이네, 진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춥기도 굉장히 추울 예. 테고 험하기도 굉장히 험할 텐데 글쎄 이거를 자연을 극복한 사례로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자연을 훼손한 사례로 이야기해야 될지 생각이 많아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참. 주채원님께서 역 얘기들이 이렇게 재밌다니라고. 네. 또 오늘도 역시나 역 얘기로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네. 네. 어머, 저 더 하려고 그랬는데 막 보내려고 그러세요. 안 돼요. 저 목이 너무 아파서 안 돼요.
아니,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네. 또 언제나 이래서 또 시간이 또 항상 이래요. 예. 아쉬워라. 자,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서 기차역, 지하철역에 얽힌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하게 만날게요. 네, 꼭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